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마을에 송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의 길을 걸어온 가문이었지요. 그 집안의 가장 송만식은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찾아오면 밤을 새워 문서를 살피고 관아에 나아가 목소리를 높이곤 했지요. 그런 송만식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한쪽만 밝을 수는 없는 법. 송만식이 백성을 도울수록 비리를 저지르던 이들의 눈엣 가시가 되어갔지요. 저 송만식이란 자가 또 관아에 고하려 한답니다. 참으로 성가신 선비로구먼. 송만식은 그런 속삭임을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딸 연우에게 이르던 말이 있었지요. 연우야, 부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옳지 못한 일 앞에서 눈을 감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법이니라. 연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고든 마음만큼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송만식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자리에 눕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연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우가 아무리 불러도 송만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실 뿐이었지요.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소 송만식을 따르던 이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긴 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큰 상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얼굴도 본 적 없던 이들이 송씨 집안을 찾아온 것이지요. 송만식 어르신께서 빌려가신 돈을 갚아주십시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어서 갚으십시오. 빈 문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많은 빚을 지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분명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빚쟁이들은 당장이라도 돈을 내놓으라 다그쳤습니다. 연우에게는 두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을 떠나버렸지요. 연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 집안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두 오라버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들과 여종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주인이 죽고 집안이 기울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씨,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송씨 댁은 이제 끝이라던데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이며 하나둘 송씨 집안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넓던 집은 텅 비어버렸고 연우는 홀로 남게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우람이라는 이름의 머슴이었지요. 그는 아버지 장례 즈음에 송씨 집안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씨, 저는 남겠습니다. 우람은 어눌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람은 키가 훤칠했으나 얼굴에는 어수룩한 기색이 가득했지요. 말투도 더듬거렸고 눈빛도 영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라 수군거렸지요. 저 머슴은 바보 같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서툴다던데. 하지만 우람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지요. 연우는 그런 우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떠났는데 왜 이 사람만 남은 것일까? 하지만 물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연일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세등등한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라 불리는 최승곡이었지요. 그는 넓은 토지를 가진 부자였고 마을에서 힘을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송시댁 따님, 어서 토지 문서를 넘기시오. 최승곡은 연우를 찾아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안 토지를 왜 넘겨야 합니까? 허허, 송만식 어른께서 빚을 지셨으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겠소? 돈이 없으면 토지로 대신하는 것이 이치 아니겠소? 최승곡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답답했지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빚을 지셨을까? 하지만 문서가 있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토지를 넘기지 않으면 이 집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오. 최승곡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송씨 집안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들은 떠났으며 하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지요. 연우는 그날 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연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연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많은 빚을 지셨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리라고. 송만식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송씨 집안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갔지요. 한때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평온했던 집안이 이제는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우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연우는 그 얼굴을 보며 힘을 얻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가르침, 부당한 것을 두려워 말라는 그 한마디가 연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오라버니들은 떠났고 하인들도 모두 사라졌지만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내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장작마저 떨어져 갔습니다. 곳간을 열어봐도 쌀독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였지요. 연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우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장작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람은 어눌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람의 옷은 남루했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요. 그런데도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식량도 부족한데 어찌 당신까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연우는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람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면 됩니다. 우람은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는데
이 바보 같은 머슴만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견뎌봅시다. 연우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람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최승곡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몇몇 사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송시댁 따님, 생각은 해보셨소? 최승곡은 대청마루에 턱하니 앉으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마루 아래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저희 집안은 토지를 내줄 수 없습니다. 허허, 아직도 그런 고집을 부리시오? 빚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최승곡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부당한 일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빚 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런 빚을 지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간 최승곡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뭐라고? 감히 문서를 의심한다는 게요? 예. 아버지는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사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빚 문서가 쏟아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승곡은 코웃음을 쳤지요. 계집이 주제에 나서는구먼. 좋소. 그렇다면 관아에 가서 따져봅시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소. 최승곡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연우는 그들이 떠나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우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씨는 강하십니다. 우람은 어눌하게 말하며 연우의 곁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든든했지요. 그날 밤 연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연우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빚을 지셨다면 분명 기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연우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를 보니 생전에 큰 빚을 진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사시며 조금씩 저축을 하신 것으로 보였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문을 열어주었지요. 우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빚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빚을 거의 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연우의 말에 우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시 송 어른께서 누군가와 다투신 일이 있으십니까? 다투신 일이요? 예. 송 어른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막으셨다거나. 우람의 말은 어눌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의 비리를 여러 차례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께서 최승곡의 잘못된 일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 수 있었지요. 혹시 이 모든 빚 문서가 거짓은 아닐까? 아버지의 죽음을 틈타 꾸며낸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시금 떠올랐지요. 부당한 것을 두려워 말라. 연우는 이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비록 두렵고 힘들지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람은 연우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문서를 살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연우는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람에 관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우람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리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연우가 보기에 우람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연우는 마당에서 우람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람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작을 패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던 것입니다. 도끼가 정확히 나무의 결을 따라 내려앉았고 단 몇 번의 동작으로 장작이 쪼개졌지요. 저렇게 빠를 수가.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보라던 머슴이 저토록 능숙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 의아했지요. 하지만 곧 우람은 다시 어눌한 표정을 짓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장작을 다 팼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우가 곳간에 남은 식량을 계산하고 있을 때였지요. 우람이 지나가다가 곁눈질로 숫자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그거 15마리입니다.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참 계산하고 있던 양을 우람이 단번에 알아맞힌 것이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냥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람은 어눌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순간 또렷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바보라면 어찌 저렇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우는 아버지가 남기신 장부를 펼쳐놓고 골똘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날짜들이 가득했지요. 그때 우람이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왔습니다. 아씨,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람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슬쩍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우람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마치 장부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여기 날짜가 송 어른께서 돌아가신 뒤입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정말로 우람의 말이 맞았지요. 빈 문서의 날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연우는 우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조금만. 우람은 다시 어눌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이제 확신했지요. 이 머슴은 분명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연우는 물을 마시러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우람이었습니다. 우람은 조용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연우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람의 뒤를 따라갔지요. 우람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마을의 원로였지요. 젊은이, 늦은 시각에 웬일인가? 어르신, 송 어르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람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지요. 연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송만식 어르신 말인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지. 마을의 비리를 막아온 분이셨어. 최승곡과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최승곡이 백성들의 토지를 가로채려 할 때마다 송 어른께서 막아주셨지. 그래서 최승곡이 송 어른을 몹시 원망했다네. 연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 뒤에 쏟아진 빈 문서들이 모두 최승곡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람은 노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방에 들어갔지요. 잠시 후 우람도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송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최승곡이 관아에 고했던 것이지요. 송씨 댁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문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포졸들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서를 꺼내려 했지요. 그때 우람이 나섰습니다. 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람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더듬지 않았지요.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였습니다. 이 문서들을 살펴보시면 날짜가 모두 송어른께서 돌아가신 뒤입니다. 어찌 돌아가신 분이 빚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포졸들은 우람의 말에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로 우람의 말이 맞았지요. 이것 참 이상하구먼. 포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우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인 척하지 않는 우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연우가 물었습니다. 우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씨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우람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었습니다. 연우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진실을 찾고 있었지요. 촛불이 깜빡거리는 서재에서 연우는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종이었지요. 아버지는 분명 검소하게 사셨는데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아버지는 생전의 빚을 거의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저축을 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진 빚 문서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연우는 빚 문서들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지요. 대부분의 문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연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빚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거짓으로 문서를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자 우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씨,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연우는 우람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람은 잠시 문서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송 어르신께서 생전에 큰 빚을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은 모두 거짓이란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인 척하지 않았지요. 연우는 우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씨, 송 어르신께서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한을 사기도 하셨지요. 원한이라니요? 송 어르신께서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던 이들을 막아내셨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람의 말에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한이 깊은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최승곡입니다. 연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승곡. 지금 송씨 집안의 토지를 넘기라고 압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최승곡이 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최승곡은 이 마을에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았지요. 백성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고 관아에 뇌물을 주어 일을 꾸몄습니다. 송 어르신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막아내셨습니다. 우람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연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이 빈 문서들도 최승곡이 꾸민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송 어르신께서 돌아가시자 그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죽음마저 이용당하고 있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혼자서는 최승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람은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아씨,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슴일 뿐입니다. 최승곡은 이 마을에서 힘을 쓰는 사람인데, 아씨, 제가 비록 지금은 머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람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그 눈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우는 마을 원로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지요. 연우는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연우야? 아버지와 최승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 아버지는 이 마을의 기둥 같은 분이셨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주셨지. 하지만 그 때문에 최승곡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승곡이 과부의 땅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막아주셨지. 또 관아에 뇌물을 주려던 일도 막아내셨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원로의 말을 듣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최승곡은 내 아버지를 몹시 원망했다. 아마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게다. 그렇다면 이 빈 문서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하지만 조심해라, 연우야. 최승곡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맞서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연우는 원로의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지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우람을 불렀습니다. 우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최승곡이 있다는 것을. 아씨,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연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송 어르신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연우는 우람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는데 이 머슴만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 아직 고마워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람은 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마다 모은 증언과 소문들이었지요. 이것들을 보시면 최승곡의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연우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니 최승곡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아씨, 조심하십시오. 최승곡은 관아에도 손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당한 것을 두려워 말라고.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람은 연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송 어르신의 딸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우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승곡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지요.
그는 크게 노했습니다. 감히 계집의 주제에 나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냐? 최승곡은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힘이 센 건달들이었지요.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이르렀습니다. 송시댁 아씨를 데려와라.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사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송씨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연우는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람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요.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지요. 연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나리께서 낭자를 찾으신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사내 하나가 으름장을 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뒷걸음질 쳤지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물러가십시오. 말을 듣지 않는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사내들이 연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연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지요. 사내 하나가 손으로 연우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소란을 피우면 다칠 수도 있소. 연우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사내들은 연우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돌아보니 우람이 서 있었지요.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려 드느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우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지요.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머슴 주제에 큰 소리 치는구먼. 너 따위가 우리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내 하나가 우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람은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사내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화들짝 놀라 우람을 바라보았지요. 이놈이 보통이 아니다. 모두 덤벼라. 사내들이 일제히 우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람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사내들 사이를 빠져나갔지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우람의 손놀림은 훈련받은 무사의 것이었지요. 연우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어눌하던 머슴이 이토록 강한 사람이었다니. 순식간에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람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지요. 그리곤 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람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보았지요. 돌아가서 최승곡에게 전하시오. 송씨 집안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사내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지요. 연우는 우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우람은 고개를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지요. 깊고 진중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머슴이 아닙니다. 양반 집안 출신입니다. 양반이라고요? 예. 하지만 집안이 몰락했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송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지요.
송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아이를 지켜달라고.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우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다니.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송 어르신께서는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지요. 우람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송만식의 글씨였지요. 연우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우람,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 딸 연우를 부탁하네. 그 아이는 고든 성품을 가졌지만 세상은 험하다네. 자네가 지켜주게나. 편지를 읽은 연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버지. 연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송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머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 바보인 척 하셨습니까?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경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우람이 왜 이 집안에 남았는지, 왜 그토록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 아직 감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최승곡이 더욱 거세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 계시니까요. 연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람은 일어서서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송 어르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든든한 동지가 곁에 있었지요. 그날 밤 최승곡의 집에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온 사내들이 당한 일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바보 머슴이 우리를 모두 제압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최승곡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송씨 집안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우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요. 연우는 우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연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 본명은 강우람입니다. 본래 경상도 안동의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라고요? 예. 하지만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관직을 잃으셨지요. 재산도 모두 빼앗겼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우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지요. 저는 집안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몰락한 양반가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렇게 떠돌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예. 제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때 송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람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지요. 일어나거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송만식은 우람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지요. 우람은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송만식은 우람을 며칠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 사이 우람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지요. 자네는 글을 아는가? 예.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송만식은 우람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함께 글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했지요. 우람,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네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다른 이에게 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송만식의 가르침은 우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람은 그때부터 송만식을 스승처럼 따랐지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송 어르신께서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글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려주셨지요. 연우는 우람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송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람,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송만식은 우람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우람, 나는 앞으로 위험에 처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막아온 일들이 많다. 그로 인해 원한을 품은 이들도 많지. 언젠가 그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우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만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두려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다. 특히 내 딸 연우 말이다. 아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연우는 고든 성품을 가졌다. 나를 닮았지.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송만식은 우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람,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연우를 부탁한다. 그 아이를 지켜다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약속해다오. 내 딸을 지켜주겠다고. 우람은 송만식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씨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 우람은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만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보인 척하며 들어온 겁니까? 예. 적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머슴으로 위장하고 아씨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연우는 우람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이 사람만은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까? 은혜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람은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송 어르신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우는 우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람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연우는 놓지 않았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함께 싸웁시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최승국의 악행을 밝힙시다. 연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송 어르신의 뜻을 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지요. 우람이 바보인 척했던 것도 곁을 지켜온 것도 모두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람, 이제부터는 바보인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 모습으로 함께 싸웁시다. 알겠습니다, 아씨. 우람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지요. 연우는 그런 우람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우는 영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우람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촛불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이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고 연우는 문서를 정리했지요. 송만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우람은 며칠 밤을 새우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문서를 모으고 증언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아씨, 이것을 보십시오. 우람은 여러 장의 문서를 연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연우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승곡이 만든 거짓 빈 문서들입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연우는 문서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지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최승곡이 송 어르신의 도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뒤 거짓 문서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여기 도장을 만든 장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람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장인의 증언이 적혀 있었지요. 최승곡이 저에게 송만식 어르신의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연우는 그 증언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최승곡이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우람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승곡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은 기록, 관아에 뇌물을 준 증거, 그리고 송만식이 이를 막아온 기록들이었지요. 송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비리를 막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승곡이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셨는지를 깨달았지요. 아버지, 아씨,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관아에 가야 합니다. 관아에 가면 받아들일까요? 최승곡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송 어르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연우와 우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증거 문서들을 꽉 쥐고 있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관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고소하려 합니다. 최승곡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우람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최승곡을 고발한다고? 그분은 이 고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다. 존경받는 분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람은 증거 문서들을 내놓았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폈지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란 말인가? 예.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사또께 보고하겠네. 관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와 우람은 긴장한 채 기다렸지요. 얼마 후 관리가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조사하시겠다고 하셨네. 들어가게. 두 사람은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송시댁 따님이 맞는가? 예, 사또. 그리고 자네는 누구인가? 강우람이라 합니다. 송시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사또의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최승국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명을 받은 포졸들이 최승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최승국이 관하로 들어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송씨 댁에서 자네를 고발했네. 이 문서들을 보게. 사또가 증거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최승국은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그렇다면 이 도장 장인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사또가 장인의 증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승국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것은. 그리고 여기 송만식 어르신이 자네의 비리를 막았다는 기록도 있네. 여러 사람의 증언도 있고. 사또는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최승국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포졸들, 최승국을 가두도록 하라. 철저히 조사하겠다. 사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최승국이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지요. 조사 결과 최승국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다. 송만식 어르신의 도장을 위조하여 거짓 빈문서를 만들었고 백성들의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았으며 관아에 뇌물을 바쳤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승국의 죄가 밝혀진 것이지요. 최승국은 유배형에 처하고 빼앗은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송만식 어르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이 밝혀졌으니 명예를 회복하노라. 사또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드디어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우람은 연우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송 어르신의 뜻을 이룬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송 어르신을 의심했던 것을. 아씨, 송 어르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연우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송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지요. 아버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우람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아씨, 송 어르신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입니다. 아닙니다. 아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송만식의 명예는 되찾았고 최승국의 악행은 밝혀졌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승국이 유배를 떠난 뒤 송씨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토지도 모두 되돌아왔고 거짓 빈 문서들도 모두 불태워졌지요. 송만식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 집안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연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송 어르신을 의심했던 것을. 부인,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연우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원망할 마음은 없었지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기뻤습니다. 송 어르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는데 우리가 등을 돌렸으니 이제라도 아버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연우는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넓은 마당이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지요. 우람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연우는 우람이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우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씨,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떠나려 합니다. 떠난다고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람은 고개를 숙였지요. 송 어르신의 부탁을 지켰습니다. 아씨를 지키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연우는 우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또 혼자가 됩니다. 아씨, 이제 집안도 회복되었고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아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저를 지키라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분이 곁에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사람 말입니다. 우람은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아버지께서 믿으신 분을 이제는 제가 믿고 싶습니다. 연우의 말에 우람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지요. 아씨, 정말 제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머물러야 합니다. 아니, 머물러 주십시오. 연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아씨와 함께 송 어르신의 뜻을 잇겠습니다.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지요. 우람,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아야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서 서당을 세우고 싶다고 하셨지요. 서당을 말씀이십니까? 예.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송 어르신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송씨 집안의 사랑채를 개조하여 넓은 서당으로 만들었지요. 책상을 놓고 벽에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우람, 여기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읍시다. 무엇을 적을까요? 부당한 것을 두려워 말라. 라고 적읍시다. 우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또렷하게 적었지요. 그 글씨는 서당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서당이 완성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씨 댁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만 찾아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아이도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단다. 연우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람은 정성껏 글을 가르쳤지요. 오늘은 인자에 대해 배우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글자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서당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우와 우람은 마루에 앉아 서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람, 보십시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모습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러셨을 것입니다. 송 어르신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우람, 고맙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주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씨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람이 아니라 선생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서당의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뛰놀았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지요. 아버지, 잘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우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송 어르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은 효에 대해 배우겠다. 우람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연우도 옆에 앉아 함께 가르쳤지요. 그렇게 송씨 집안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송만식의 명예는 되찾았고 그의 뜻은 딸과 우람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서당에서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연우와 우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만식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밝혀지고 선한 이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세상. 그 꿈이 이제 작은 서당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당을 물들였습니다. 연우는 우람을 바라보았고 우람도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송만식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